안녕하세요. 시니어타임즈 김병헌입니다. 8월 22일자 시니어 관련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르신 생활 돌봄 서비스로 촘촘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식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함께 LH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을 위한 어르신 생활 돌봄 서비스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르신 생활 돌봄 서비스는 임대주택 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건강, 안전, 안부 확인 등을 하는 방문 돌봄 서비스입니다. LH는 지난 2010년에 실버 사원 사업을 최초 실시한 이후 지난해까지 16,000여 명의 돌봄 사원을 채용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입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돌봄 사원 서비스가 환경미화, 주거행복지원센터, 업무 보조 등 단순 업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내부 의견에 따라 돌봄 사원 명칭을 LH 생활 돌봄으로 바꾸고 노인 맞춤형 서비스와 다양한 LH 주거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혼자 거주하는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어르신 생활 돌봄 서비스는 LH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함께 실시하며 서비스 대상은 수도권에 위치한 LH 국민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80세 이상 독거노인입니다. 특히 정부 복지 서비스 등 사각지대의 노인 입주민을 우선으로 합니다. 제공하는 서비스는 돌봄 수요 조사, 안부 확인, 건강 상태 및 안전 점검, 안전, 보건복지 정보 제공, 재계약, 임대료 납부 등 LH 입주 정보 제공입니다. LH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지난 19일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으며 9월 초 서비스를 제공하는 LH 생활 돌봄이 120명을 채용한다는 계획입니다. 2주간 돌봄, 안전, 임대주택 등 관련 교육을 진행한 후 9월 중순부터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시범 사업 기간은 2022년 9월부터 2023년 1월입니다. LH 생활 돌봄이 신청 자격은 60세에서 65세이며 LH 임대주택 입주민을 우대 채용할 예정입니다. LH는 초고령화 시대 속에서 LH 임대주택에도 고령 세대가 증가함에 따라 어르신 생활 돌봄 서비스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3년 1월 시범 사업 종료 이후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 체계를 보완하고 전국적으로 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LH 생활 돌봄이를 제공하는 등 사업을 통한 노인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는 가입 고객 10만 명을 돌파한 주택연금 소식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가 1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HF는 18일 주택연금 10만 번째 가입자인 김희숙 씨를 초청해 축하금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소재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김 씨는 자녀의 부양 부담을 줄어들 수 있고 무엇보다 내 집에 평생 살면서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입을 결심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주택연금은 최근 6년간 매년 10,000명 이상이 가입했으며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신규 가입자가 6,92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4% 증가했습니다.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매월 1,000명 이상이 주택연금에 가입했습니다. HF는 그동안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고령층의 노후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가입 고객의 선택권을 넓혀왔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취약 노령층의 주택연금 가입 확대를 위해 우대형 주택연금의 주택가격 기준을 기존 1억 5천만 원 미만에서 2억 원 미만으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의 여성중장년 1인 가구 교육 프로그램 모집 소식입니다.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이 여성중장년 1인 가구 대상 교육 프로그램
나다움 아카데미 참여자 20명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나다움 아카데미는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경기도 가족 다양성 지원 사업의 두 번째 프로그램으로 경기도 여성 중장년 1인 가구의 삶의 재정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나다움 아카데미 프로그램은 자기 이해 및 타인 이해, 중년 여성 맞춤 건강관리법, 나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분석 및 내외부 서포터즈 구하기 등 이론과 실습이 포함된 3강 과정으로 구성됐습니다. 9월 17일, 20일, 24일 부천시 여성회관에서 대면으로 진행됩니다. 경기도 거주 또는 경기도 소재 직장 학교 단체에 소속된 40세에서 59세 여성 중장년 1인 가구라면 온라인 신청하면 됩니다. 모집 관련 내용은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및 부천시 여성회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은 올해 상반기에 경기도 가족 다양성 지원 사업의 첫 번째 프로그램인 경기도 여성 청년 1인 가구 대상 자동차 기초 워크숍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사업 참여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1년 이상 운전 경력을 가진 여성을 위한 자동차 심화 워크숍과 정책 제안 공모 사업인 경기 1인 가구 리빙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는 치매 노인 실종 수색 시간을 단축한 충남 소방 소식입니다. 충남 소방본부가 지난해 말 119 수색구조 대응 체계를 구축하면서 실종 치매 노인 수색 기간이 기존보다 3분의 1가량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일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도내에서 발생한 치매 노인 실종 사고는 48건이며 평균 수색 소요 시간은 6시간 50분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최근 3년 평균인 10시간 18분 대비 약 33% 감소한 수치입니다. 도 소방본부는 지난해 12월부터 119 수색 구조 대응 체계를 구축해 대응한 것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119 수색 구조 대응 체계는 사고 사례 분석을 통해 거주지로부터 발견된 장소까지 거리와 사고 발생 시간대, 수색 범위와 수단이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장비와 인력 규모를 결정하도록 설계됐습니다. 대응 체계에 따라 실종 사건 발생 시 마을 지리와 평소 실종자의 행동 습관 등을 잘 아는 의용 소방대와 이 통장들로 마을 수색대를 꾸려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 기능이 탑재된 최신 소방 드론 동원 등 도단위 광역 드론 수색팀도 가동해 실종자의 생존율 향상에도 노력했습니다. 평소 실종사고 대응력 향상을 위해 유형별 수색 기법을 담은 실종 수색 10대 수칙 체크리스트를 도내 모든 소방관서에 보급한 것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도 소방본부는 실종 이력이 있는 노인 중 고이용군을 대상으로 실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배 감지기도 보급할 예정입니다. 배 감지기는 착용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보호자에게 전송하는 기능이 있어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치매 환자 실종 예방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도내 치매 노인 실종 사고는 2019년 22건에서 지난해 상반기에만 68건으로 늘었지만 올해 다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니어 관련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